아시아 노래는 단순하다니까요. 진짜 음악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기 런던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일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던 도중 한국의 음악을 듣더니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무엇 때문에 할 말을 잃게 되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디어스 크레인이에요. 평생을 음악 속에서 살아왔죠. 팝 음악이나 포크 음악 말고요. 진짜 음악이요. 저는 런던에 있는 왕립음악원에서 음악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을요. 그리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작곡도 하고 있어요. 상을 받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여럿 만났고 여왕님과 악수도 해봤어요. 사람들은 저를 천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한 가지를 굳게 믿었어요. 서양 음악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것. 그 외의 음악들은요? 흥미롭긴 해도 진지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특히 아시아 음악은요. 너무 단순하고 낯설고 구조도 없고 깊이도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왕립음악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수업은 늘 그렇듯 잘 끝났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쳐줬고 한 여학생은 절 걸어다니는 음악 백과사전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저는 웃으면서 가방을 챙겼고 집에 가려고 피카딜리 라인 역으로 향했어요. 그날의 모든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차가운 공기, 젖은 보도 위 제 구두 소리,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의 둔탁한 소음까지요. 몸은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그날 강의 바흐의 푸가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완벽했거든요. 기차를 타고 평소처럼 늘 앉던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꺼내고 헤드폰을 끼고 작업 중인 제 교향곡을 검토하고 있었죠. 들으면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녹음도 같이 듣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차 소음 위로 은은히 들려오는 소리. 목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듣던 음악을 멈추고 헤드폰을 벗었어요. 그 소리는 진짜였어요. 부드럽고 잔잔하면서도 감정이 깊었어요. 건너편에 앉아있는 한 한국 할머니. 회색빛 머리를 단정히 뒤로 묶으셨고 무릎 위엔 뜨개질 바늘이 놓여 있었어요. 그분은 아주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며 노래하고 계셨어요. 그 멜로디는 단순했어요. 그리고 슬펐어요. 그런데 제가 평생 들어본 노래 중 가장 아름다웠어요. 가사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멜로디에는 뭔가 있었어요. 저를 확 사로잡고 감싸 안았고 제가 모르는 이야기인데도 이상하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기차 한복판에서요. 그 할머니는 저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노래를 계속 부르셨어요. 평온하게, 마치 평생 불러온 노래처럼요.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지만 제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소리 같았어요. 부르시는 노래는 부드럽고 느렸고 거기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엔 또 어떤 강인함도 있었어요. 그 노래가 제 가슴을 감싸 안고는 조용히 꽉 조이는 듯 했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렸고 음악에 대해 믿고 있던 것도 잊었어요. 제가 아는 건 단 하나였어요. 그 목소리, 그 노래,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머릿속이 갑자기 어린 시절로 날아갔어요. 스코틀랜드에서 광산 일을 마치고 석탄 먼지에 덮여 집에 돌아오던 할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저녁이면 벽난로 앞에 앉아 오래된 민요를 부르셨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저는 항상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 할머니의 목소리가 스코틀랜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인데도 정확히 똑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마치 아주 먼 두 나라가 가슴속 깊은 곳에 똑같은 멜로디를 품고 살아온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는 제 안에 있는 아주 깊고 낯선 곳까지 닿았거든요. 저는 알아야만 했어요. 그 노래가 뭔지. 그분과 꼭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작은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차가 킹스크로스역에 도착했어요. 그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고 군중 속으로 걸어 나가셨어요. 안 돼요. 잠깐만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재킷과 모자, 백팩들로 가득 찬 사람들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사방을 둘러봤지만 이미 사라지고 안 계셨어요. 플랫폼 위에 멈춰선 저는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유령을 본 것 같았어요. 아니면 기적을 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뜬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면서도 그게 좋았어요. 거실로 나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고 그냥 손을 얹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고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마치 그 멜로디가 원래부터 제 안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요. 그 노래였어요. 그 할머니가 부르셨던 바로 그 곡이요. 할 때마다 감정이 점점 더 실렸어요. 마침내 멈췄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건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야 했어요. 그 노래가 어디에서 온 건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노래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 구석구석이 그 소리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노래가 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 여자는 누구였는지, 그 목소리가 왜 저한테 그렇게 벼락처럼 와닿았는지 꼭 알아야만 했어요. 조금 고민하다가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사이먼 블레이크. BBC에서 세계 음악 부서에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음악 행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자주는 연락 안 했어도 서로 존중하는 사이였거든요. 전화를 걸었어요. 사이먼, 저 세디어스 크레인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세디어스? 유럽 음악 교수님 맞으시죠? 이런 전화를 다 주시다니 뭔가 큰일인가 보네요. 하고 놀라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진짜 큰일이에요.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설마 이제야 모차르트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제 지하철에서 한 곡을 들었어요. 한국 할머니 한 분이 그걸 부르고 계셨어요. 이번엔 사이먼이 웃지 않았어요. 그 노래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뭔가 아주 오래됐고 순수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들렸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 멜로디의 일부를 전화 너머로 흥얼거렸어요. 잠깐 조용하더니 사이먼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거 아리랑 들으신 것 같네요. 아리랑이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민요예요. 그런데 단순한 민요가 아니에요. 그건 그 나라의 영혼을 음악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리랑.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데 이상하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사이먼이 저를 BBC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오늘 오후에 한번 들르세요. 관련 자료 다 보여드릴게요. 몇 시간 뒤, 저는 사이먼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음악책, 바이닐 음반, 옛날 사진들로 가득했고, 그는 폴더를 열어 지도를 꺼내 보여줬어요. 아리랑은요, 버전이 정말 많아요.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 각 지역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그는 컴퓨터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틀었어요.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제가 기차에서 들었던 그분은 아니었지만
똑같이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버전, 또 다른 버전. 어떤 건 느리고, 어떤 건 빠르고, 어떤 건 북이 있고, 어떤 건 플루트 하나만으로 연주되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사이먼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알고 싶어요. 이 노래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싶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한국에 가볼 때가 된 것 같네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세디어스. 그 감정은 진짜였잖아요. 아리랑을 진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그 노래가 태어난 곳으로 가셔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 한국에 가야겠어요. 작게 말했어요. 사이먼이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착륙했을 때 하늘은 맑고 햇살도 따뜻했어요. 공항에서는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크게 울리진 않았고 속삭이듯 잔잔했어요. 공항 안내방송 목소리마저 차분하고 다정하게 들렸어요. 여기가 바로 아리랑이 태어난 나라구나. 그때 한 남성이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혹시 크레인 교수님이신가요? 그분은 아주 정확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저는 한 선생입니다. 이번 한국 일정 동안 안내를 맡게 되었어요. 저희는 악수를 나눴고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저희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정선이라는 마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가장 오래된 아리랑이 시작됐다고 믿고 있죠. 자동차로 몇 시간이 걸렸어요. 도시의 풍경은 점점 멀어졌고 그 대신 언덕과 나무, 작은 마을들이 창밖에 펼쳐졌어요.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변온이 반짝였고 돌담길은 땅을 따라 조용히 감싸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정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표지판을 가리켰어요. 예전엔 여기가 석탄 광산으로 유명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삶이 참 고됐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지상으로 올라오면 다 같이 아리랑을 불렀어요. 그게 그들에겐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었죠. 저희는 정선 석탄 박물관에 들렀어요. 겉에서 볼 땐 작아 보였지만 안에는 수십 년의 역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낡은 광부 헬멧, 녹슨 곡괭이, 지친 눈빛을 한 광부들의 흑백 사진들까지요. 그중 한 사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작은 모닥불 옆에 광부들이 모여 웃고 있었고 가운데 남자는 하모니카를 들고 있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한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장태수 씨예요. 그분은 매일 퇴근 후에 하모니카로 아리랑을 연주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 덕분에 다음 날도 살아낼 힘을 얻었다고 해요. 직원 한 분이 저희를 작은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오래된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안에 하모니카 하나가 유리 진열대 속에 놓여 있었어요. 긁힌 자국도 많고 많이 닳아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대단했어요.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태수 42년의 아리랑. 저는 그 하모니카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귀에 멜로디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먼지가 묻은 옷을 입고 석탄으로 얼굴이 까맣게 변한 광부들이 조용히 앉아 그 멜로디를 듣고 있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어요. 그분 가족 중에 아직 이 마을에 계신 분 있나요? 하고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직원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손자가 아직 음악을 해요. 만나보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저희는 조용한 길을 따라 걸었어요. 길 양옆엔 나무와 오래된 돌담이 이어져 있었고 해는 낮게 떠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 벨브는 장현석 씨입니다. 박물관에서 보셨던 장태수 선생님의 손자예요. 그 석탄 광산에서
매일 아리랑을 연주하셨던 분이죠. 작은 집 앞에 도착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분 얼굴엔 잔잔한 평온함이 있었고 그 눈빛은 박물관에서 봤던 장태수 선생님의 사진 속 눈빛과 닮아 있었어요. 크레인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네.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인사드렸어요. 그분은 저희를 안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집 안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따뜻한 차 향기가 났어요. 잠시 후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혹시 할아버지의 하모니카를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현석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작은 장식장으로 걸어가 서랍 하나를 여셨어요. 검은색 오래된 케이스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박물관에서 봤던 바로 그 하모니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유리뒤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악기였어요. 그분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이 하모니카를 매일 연주하셨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파도요. 음악은 사람을 치유한다고 믿으셨어요. 혹시 저를 위해 한번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모니카를 입가로 가져가셨어요. 처음엔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났어요. 그러다 점점 커지면서 마치 산들바람이 바람이 되는 것처럼 퍼졌어요. 그 멜로디는 느리고 간절했어요. 아리랑.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지금 이 거실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지하철로 돌아갔고 광산 속에 있었고 벽난로 앞에 앉아 계시던 제 할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노래가 끝났고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이 노래 전에 딱 한 번 들었어요.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런던에서요. 지하철에서 한 한국 할머니께서 부르셨죠. 현석 씨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아리랑은 그래요. 사람 마음속으로 스며들죠. 말을 몰라도 괜찮아요. 음악이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셨어요. 하모니카를 제게 내미셨어요. 이건 저희 가족의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선생님께서 이걸 들으셔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품고 전해주셔야 한다고 믿어요. 저는 얼어붙은 듯 쳐다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하모니카를 두 손으로 받았어요. 무게는 가볍지만 그 의미는 아주 무거웠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책상 위에 하모니카를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책임이었어요. 그리고 전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아리랑을 세상에 전할 차례라는 걸요. 저는 하모니카를 가방에 넣고 가슴속에 불을 안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뭔가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창밖을 볼 때마다,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냥 길을 걸을 때조차도요. 세상을 보는 저의 시선이, 특히 한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여행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음악이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어요. 그 속엔 수많은 이야기와 슬픔, 사랑,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걸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런던에 도착한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 맨 위에 이렇게 크게 썼어요. 아리랑 랩소디 오케스트라를 위한. 단순히 아리랑을 편곡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한국의 깊은 영혼을 서양 클래식 음악과 연결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장 선생님의 하모니카, 지하철에서 들은 할머니의 목소리, 박물관, 산, 광산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바이올린에는 슬픔을, 플루트에는 그리움을, 북에는 광부들이 땅속에서 들었을 법한 울림을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용한 하모니카 소리를 엔딩에 남겨뒀어요. 작곡을 마친 후
저는 악보를 들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싱클레어 마에스트로를 찾아갔어요. 그가 제목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리랑, 그거 어떤 아시아 민속 노래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그건 역사고 생존이고 아름다움이에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드디어 말했어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첫 연습 때 많은 연주자들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아리랑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날의 지하철, 그 할머니, 광산의 이야기, 하모니카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원곡 아리랑 녹음을 들려줬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연주가 시작됐을 때 뭔가 달라졌어요. 바이올린은 울었고, 플루트는 속삭였고, 호르는 산처럼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처음 공연 날 300명의 관객 앞에서 연주를 마쳤을 때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온 공연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 다음엔 눈물이 흘렀고 이내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몇 주 후에 일어났어요. 여왕님이 이 공연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공연에 로열 앨버트 홀까지 직접 오셨어요. 연주가 끝나고 여왕님께서 일어나 박수를 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한국 민요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콘서트홀을 울렸다는 것. 그리고 느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 주에 BBC가 우리 공연을 전 세계에 방송했고 온라인 조회수는 폭발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저 울었어요. 이 음악이 제 마음을 치유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대학교들은 한국 음악 수업을 개설했고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아리랑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한국에 초대받았고 명예문화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어요. 그런데요.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다시 피카딜리 라인 지하철을 탔을 때였어요. 영국 학생 몇 명이 한국어로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그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 세계가 그 노래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건 단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됐어요. 그저 그런 평범했던 하루가 기적이 되어버린 순간에서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